뇌전증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뇌를 피곤하게 하는 음식, 뇌 피로 물질입니다.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학 조미료, 인공 첨가물, 음식이 과연 뇌에 문제를 생기게 할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예를 들면 이제 MSG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기운이 나고 입에도 맛있긴 하지만 몸에 들어가는 그 효과는 글루타메이트라는 뇌를 흥분하는 물질이 생기게 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과잉 흥분하게 되고 뇌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,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쉽게 말하면은 혈관이 수축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호르몬,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때문에 신경이 흥분되고 뇌는 흥분해 있는데 들어오는 혈액량은 적고, 그러면 당연히 뇌에서 과부하가 걸리죠. 그래서 뇌전증 아이들을 치료할 때는 되도록이면 신선한 거, 되도록이면 건강한 거를 먹는 게 원칙입니다.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신경 쓰시게 되면 마트 가서 아마 성분표를 보시게 될 거예요. 제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성분표를 뒤집어서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. 성분이. 요즘 소비자들이 조미료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식품회사에서는 이름을 살짝 바꿔요. 그러면 예전에는 MSG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시즈닝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. 거기 예를 들면은 소고기 베이스 시즈닝, 그러면 그게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소고기 맛을 내는 화학 조미료거든요. 그런 게 많고, 대표적인 게 또 아스파탐이라는 조미료가 있습니다. 설탕보다 한 300배 정도는 단데요. 그 아스파탐이라는 조미료를 쓰는 이유는 그게 설탕보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고요. 단맛이 너무 잘 나고, 그 다음에 잘 섞여요. 그런 맛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되게 되죠.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온 음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회사 제품을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파란 색깔의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MSG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. 오늘 제가 진료하는데 마지막에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얼마 전에 받고 저한테 왔었거든요.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뇌에 문제가 없이 갑자기 올 리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. 음료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란색 음료수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. 그래서 오늘 그 학생의 숙제는 집에 가서 네가 먹는 음료수의 뒤에 성분표를 봐라.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금 더 건강한 음료수로다가 바꾸던가, 아니면은 인간의 뇌는 70%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 섭취량을 늘리면 너는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, 이제 다 얘기하기 너무 양이 많아요. 우리가 알 수 없는 화학적인 성분들이 많은데 엄마들은 이제 MSG만 피하시고 아스파탐만 피하시거든요. 그런데 또 있어요. 인공 감미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인산염이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. 패스트푸드에는 다 들어가는데, 인산염의 문제는 뭐냐면 신경세포 벽에 침투하게 될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를 막게 되고요. 신경세포막을 상처를 입힙니다. 쉽게 말해 염증을 만듭니다. 어르신들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칼슘 드시고 뭐 하는데 아무리 먹어봤자 MSG라든지 그다음에 인산염이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그 소중한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아요. 그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겠죠. 근데 정말 저 진료를 하면서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녀분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더 빨리 학교에,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, 그 음식을 100% 끊기가 참 어렵긴 어렵지만 어머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.